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눈길을 닫고 살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호기심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절제 좀 이 좀 압축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뉴스들을 보내면서 소일하면서 볼 때 요거는 기록에 남기고 싶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에너지도 좀 보호를 하면서 매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달라는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어깃장 점입 가경. 이가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 정부 보조금 대가로 지분 10% 인수 검토. 안보 앞세웠지만 반도체 영향력 확보 노렸다는 평가. 정치적 액션에 그칠 가능성도 한미 정상회담 의지에 되나 이런 요약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례하고 유사한 게 US 스틸 일본이 인수할 때 황금주 일주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 치수법, 자금을 지원받아 이것은 바이든 정부 때 나온 법이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등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그 확정받은 반도체 지원금 삼성전자 거만 인용하면은 47억 5천만 달러로서 약 6조 6,310억 원인데 엄청 큰 돈입니다만은 요거에서 얼마를 지분을 내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으로도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다. 마치 한 편의 조폭 영화를 보는 비유가 된다. 자신들이 나와바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보호비를 내라는 장군의 아들 영화 말이다. 종로 상인들은 일본 야쿠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자발적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보호비가 아니라 그 장사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 반도체 원천 진술이 원래가 미국 것이니까 그래서 이익 배당을 받겠다는데 자릿세와 다를 게가 없다고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미국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위의 미국 가장 중요 1년 새 55%에서 70%가 올랐다. 이젠 안미경미 물음표를 붙였는데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이게 안미경중 하면은 안미는 여성 이름 같고 경중은 남자 이름 같은데 안미경미 하면은 그 두 자매 이름 같네요. 네, 이거 아주 그 아재 허무개 그죠? 안대영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8월 23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 결과인데 경제 위에 가장 중요한 나라 질문에 미국 70%, 지난해보다 15% 업됐다. 중국은 21%, 1년 새 14%포인트 하락했다. 평화 위에 가장 중요한 나라 미국 76%, 평화관계 주요국으로 이 파란색이 미국이 76%,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이 그 중국이 관계인데 12%다.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 언제부터? 한 1년 새에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에, 일본은 1에서 6%로 나와 있고, 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31호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관계 인식 요약에서 그 한반도 평화 위한 관계 수준표 미국이 76%,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위한 관계 주요국 미국이 70% 이렇게 돼서 중국이 그동안에 꽤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 갤럽 조사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방미 경제사절단 드림팀 윤곽 한미 정상회담 지원 이현주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23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구강모, 정의선, 조원태, 김동관, 박지원, 서정진, 이재현, 허태수, 구자은, 정기선, 최윤범, 최수연, 류진, 풍산금속 회장이지만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죠. 다 더하면은 15명인데 16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빠졌나 모르겠네요. 미국 232조 관세 확대, 한국 자동차 부품 불확실성 커진다. 50% 관세 직격탄 한국 철강 미국 수출 뚝 떨어졌다. 이재용 국내 지석은 투자하겠다고 언급. 삼성 360조 투자 이어간다. 성과급이 전부 아냐. 최태훈이 직원들에 전한 행복론. 첫 승객 맞는 대한민국 프리미엄석 가격 경쟁력 있나? 암호화폐차 결제 확산 현실이 된 코인 쇼핑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아는 EV4 앞세워 유럽 전기차 공략 속도, 포스코 인도 합작 제철소 구체화 연 60만 톤 생산, 600만 톤이죠. 600만 톤. 한미 온도차 이상 기류, 방미 전에 여러 뉴스가 떴는데 김은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3일 날 오전 11시에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회담의 역사적 의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회담 언급 없어 이런 표현인데 자, 이 칸이 일본을 먼저 들릴 때 대부분 그 같이 이 대동하는 그 장관들이 같이 다니는데 외교부장만 일본을 못 들리고 미국 국무장관인 그 루비오 장관을 만나러 날아갔습니다. 뭔가 의제에 지금 있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무장관이면은 방위비 문제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외교부의 추상적인 표현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을 국무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너희들 확실히 좀 해. 응? 올 때 일본처럼 아예 참여하겠다고 공식 좀 해라. 아직도 중국 눈치를 보는지 중국의 특사 사절단을 보냈습니다만은 뭔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한미 정상 앞두고 이상기료 미 값비싼 안보청구서 예고 류정민 외 2명의 기자가 뉴스1에서 거의 3명이 달라붙어서 했는데 요약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국무부 루비오 조연회동서 인태 억지력 강화 방위비 분담금 논의 트럼프 동맹 대가 예상보다 고강도 가능성 안보 통상 연계 시사도 아까 그 제가 보비 얘기했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패권국이면은 우리 그냥 조폭 우리 수준에 맞게 하려면은 그 이 조폭하고 그 사고 방식이 같은 거죠. 어, 그 정치는 양의 세계고
조폭은 음의 세계인데 음의 세계에도 돌아가는 논리는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국한합니다만은 내줄 것은 다 내주라. 대신 딜을 해서 얻을 걸 얻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저는 일단은 베이직은 생존을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그런 어떤 그 빅딜을 할 수 있는 정치 외교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희망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고만 오는 건지 받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회담이 광복절 8월 이례적 일본 방문 역사 직시하며 현실주의. 8월 23일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취임한 과거 8명의 대통령 중 8월 일본을 방문한 사례는 없다.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전후에는 한국 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대통령 일본 방문을 비롯한 한일 관계의 전지는 어려운 시기.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는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현실주의적 발상에서 8월 방위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네다 공영에 내린 모습이고요. 한일 정상 오늘 저녁 회담 세틀리고 1탄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23일 저녁 6월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다. 회담 후에 저녁 식사회도 개최한다. 그는 24일에 초당파로 만드는 이란 의원연맹의 국회의원과 회담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한일, 미한일의 제휴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레드카펫을 깐다는 얘기는 이제 국빈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대통령 이시바와 한일 한미일 선순환 문서와 실용외교 강화 요런 제목으로 노미노 기자와 한병찬 기자가 뉴스 1에서 8월 23일 오후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17년 만에 문서화된 합의문 발표, 미의 안정적 삼각협력 요구에 부합, 전문가 미 긍정평가 전망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도 기여, 그 기사 내용 중에 친중 성향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현재로서는 또 일본 자체도 그렇지만 이 칸이 친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뭔가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친한 친구 이례적으로 일본 방문 우선순위 한국 이 대통령 대미협상 가능성.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제목만 가져왔고요. 핵심 내용 중에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대응에서 이시바 총리가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이거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일본을 먼저 왜 방문하냐? 당신이 그 트럼프를 먼저 만났으니까 좀 한 수 코치 좀 해줘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생각들이 다 유사하네요. 한일 미래지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키로 교도통신, 한일 북한 비핵화로 미국 포함 긴밀히 공조, 이런 거는 그 매번 나오는 메뉴긴 합니다만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다른 시각의 견해가 나오고 있죠. 대화를 하는데 목표를 비핵화로 하면은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비핵화 얘기를 미국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은 비핵화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당사국 빼고 영토 분할 80년 전 한반도 운명지은 결정지은 얄타 2.0 시대 열리나 강윤서 기자가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사저널이 다 읽고 보니까 얘네들이 또 그 약간 레프트 쪽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어른거리는 신제국주의, 한국에도 난민 아닌 이유, 우크라 운명, 우크라 패싱된 채 강대국 흥정판에 북한 문제에서 한국 패싱 우려도, 요거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될 강대국 정치 시대, 결국 자각 말고는 길 없어. 이 말은 그냥 입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미국하고 맞다이 할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얄타 2.0 때 38선이 나눠졌고 소독도 아니 독일도 나눠졌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서는 미국과 영국, 소련 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장개석 총통도 참석을 했어요. 중국을 그때는 대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반대를 한반도까지 소련군이 진군을 하자. 그거 안 된다. 한 것이 장개석 총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 임정 그 김구 선생이 귀국할 때 정치 자금을 그때 돈으로 20만 뭐 무슨 뭐 화폐 단위가 있지만 그때 돈으로 한 지금으로 하면은 한 20억 이상 되는 돈을 지참금으로 줬는데 그거 미군이 못 가지고 들어오게 막았다고 그랬죠. 이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 못한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온갖 압박을 견뎌내며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안 될걸?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힘없는 평화는 허상.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평화부터 내세우지 말라. 힘을 먼저 키우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결론은 같네요. 이 칸이 트럼프의 압박 견디지 못할 것은 뻔한데 국익을 내주는 것이 국익은 내주는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힘없는 평화 허상은 윤칸의 말이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땐 모순된 논지를 전개하는 좌빨 시사 저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북 강경책 전환 시도 한국의 이재명 비핵화 플랜 제시 그 내용과 실현성 이모켄 웨스트 나이츠 기자가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정권이지만 북한과의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때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용인한 채 관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이런 말도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은 한국의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김여정이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미국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의 핵정책 전문가 앤킷 펜더와 미국 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시니저 전문가인 프랭크 암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국, 일본이 우리도 그럼 핵가질래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고 미국이 우리가 핵 우산으로 핵을 재배치할게. 음, 그리고 같이 운영하자고. 그 대신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우선 그 걔네들 지금 있는 거 그거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란처럼 그 벙커 버스터를 투하할 그런 계획은 북한한테는 안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캐나다 대비 보복 관세 대거 철폐 트럼프 환영의 뜻 이것도 그 8월 23일 날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어, 캐나다의 카니 수상이 22일 날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표명했답니다. 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양국의 새로운 무역 및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트럼프는 환영한다. 그래서 조만간 카니 총리와 통화를 하겠다. 요거는 그 전에 22일 그 보복관세 뭐 저건 그 전에 그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트리도 수장이 있을 때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길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경제가 거의 서로 통용이 되는 데니까 그러면 한국은 52번째 주로 간주하자고 제안해보라. 어, 매국노적인 발언이지만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내줄 때는 다 내주자. 왜냐 이제 국경이라는 의미가 좀 없어지고 세계 정부 운운하는 그런 그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방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중국을 결국 죽이려면은 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북쪽에서 내리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 표를 만들어야 되고 남한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에, 제가 정치가라면은 어, 형식적으로는 아니 나라는 그냥 유지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막주는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자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뭔데 캐나다부터 주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어, 애국주의 민족주의자들은 저보고 욕을 하겠지만은 오죽하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냐. 기록적인 폭우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서 토속류 대량의 토사는 높이 1.5m로 철거 작업 진행하지만 생활 재건의 목표는 서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인데 야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그 토사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노인네들이 채우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고 있지만은 참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루 위 마루 및 침수는 2,374동이나 된다. 이렇게 되고 농림 피해액은 6억 1,700만 원에 이르러 시 전체 피해 총액은 50억 원을 넘고 있다. 요게 그 야스시로시라는 데 집중적으로 폭우가 온 모양이네요. 그 우리나라도 그 왔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그때 인용을 맨날 그 특별 재해지고 그거나 얘기를 하고 자빠졌지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었는데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그 저기 취재를 해서 뭔 얘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인용할 수도 있겠죠. 생존에 관련된 거. 마지막에 그 또 날씨와 관계돼서 그 아까 구마모토현 그 무슨 시였죠? 그 시였는데 이 토마토와 딸기 이게 전멸이다. 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 사람이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 1위는 이것입니다. 성장곰님의 스토리 돈도 지위도 명예도 뒤로 하면 결국 마음속에 남는 건 이것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바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첫 번째는 고마움을 말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외면한 것, 세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낀 것,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 것.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의 시간을 그리워한다. 요 제목만 가져왔는데 그 글을 다 읽고서 제가 오는 느낌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리인지 정리 같지는 않습니다. 남자한테 해당하는 건 같은데 50대 저처럼 50대 초반에 취퇴직당해 봤냐? 허구한 날 마누라와 같이 시간 보낸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에 돈은 필수이다. 마누라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후회 안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반맥해 주냐? 우리나라 동양 정서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굳이 서양인처럼 나, 나 사랑해 그렇게 안 물어봐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약간 약간이 아니고 많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수로 담던 왕서방의 제동 상호주의 문제없나 이데일리에서 8월 23일 날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그 서울에서 중국인이 제일 그 아파트를 많이 샀는데 이제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 유상 거래 시 지자체 허가 받아야 허가 일 4개월 내 입주해야 되고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다. 자금 조달 계획 의무 제출하고 중국, 호주, 캐나다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제도 상호주의 원칙 위반폭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땅을 살 수 없죠.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돼요. 되는데, 그래. 그 미국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공은 왜 안 되냐? 니들은 공산국가고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땅을 선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나왔던 얘기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내라는 얘기는 불법 해외 자금, 돈 세탁 자금, 뭐 이런 게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진직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 가동 현지 생산으로 중앙아시아 뚫는다. 박정한 기자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8월 19일이라는 것을 조금 늦게 가져왔습니다. 스마트 TV 세탁기 우선 생산, QLED 라인 신설도 착착, 물류비 절감 관세 이점, CIS 시장 수출 전진기지 부처. 이 공장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 사란시에 만들어지고 실크로드 일렉트로닉스하고 같이 합작으로 생산 라인 기동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카자흐 정부 투자 유치 총력 첨단 산업 허브 청신호 물류비 절감 관세 장벽 완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한다. 자, 우리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우리 그 고대사 쪽으로 카자흐스탄은 남의 나라가 아니고 또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해서 신화도 유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김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고대사적으로는 그 친연성이 높은 나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의 일도일로를 방해하는 역할로 해가지고 중국 제품이 점령하는 게 아니고 질 좋은 한국 제품이 해서 중국의 일도일로도 우리가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온대기후가 북상하고 있다. 동남아 더워서 살 수가 없다. 온대기후가 북상해버렸다. 그냥 지구변화의 하나일 것이다. 문명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한국은 북극 항로의 출발 연결 고리이다. 지금은 싱가포르라고 한다면 한반도 부산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동남아가 아열대에서 열대기후로 변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온대기후가 북상해서 지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온대 기후가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북극 항로 지대가 부국이 될 것이다. 왜냐, 또 여기서도 왜냐라고 또 여기다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항해 시대 때 그 식민지 시대가 열렸고 대서양 시대 때는 에, 미국이 아니 저기 그 유럽이 커졌고 태평양 시대 때는 미국이 커졌고 이제 북극 항로면은 또 누가 커지냐?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고 그런다. 여기에 한국이 거점 뭐 런치핀이라는 얘기도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출발지 아니겠느냐 북극 항로에. 그런데 이 지금 이재명 칸이 아직 저는 대통령을 칸이라고 부르는 게 더 높은 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동해바다가 되죠. 이 동해바다 향후 엄청 그 중요한 황해는 별 볼 일 없고 황해도 지켜야 되겠지만 동해를 일본하고 같이 이 평화스럽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걔네들이 일본인이 한자로 죽도 다케시마라고 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야, 그 니들이 죽도라고 썼을 때는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나는 섬을 갖다가 니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야, 독도가 무슨 대나무가 있냐? 대나무는 저 남쪽에서 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참고적으로 트럼프 외교의 최종 목표는 중공 붕괴다. 뭐 얘기 나왔습니다. 이충근 국제정치학 박사가 미국의 힘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지도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된 거가 미국의 힘을 안 썼던 거를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갔는데 국제 정치 전략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 있네요. 적을 갈라치게 할 것, 즉 적들이 서로 힘을 합치도록 하지 말 것.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치게 하는 중 집중의 원칙, 주공 방향을 헷갈리지 말 것. 트럼프 외교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한다. 최종 목표는 모두 중국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위한 완전 패권 확보 전략. 하원 외교위도 중러 이란 북한 우선순위로 악의 세력 내지 이로 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때 주적은 러시아였는데 트럼프 주적은 지금 중국이다. 닉슨 독트린이 트럼프 독트린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 붕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서는 안 된다는 헨리 키신저옹의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은 우크라이나 보고서 이제 방어 전쟁이 아니고 공격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지. 러시아까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승리하기가 너희들 우크라이나 쉽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실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침공할, 지금 방어하기도 급급한데, 이런 류의 표현은 결국은 러시아 편에 손을 들어주는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끝없는 전쟁, 직소테리 부부 방송 또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일일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북경 출입금지 발생해서 8월 23일 날 오후 8시경부터인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아직 보도되는 건 아닙니다. 21일 주중대사관 도로교통통제 발표 전승절 연습인지 왜 길을 막느냐, 탱크 안에서 해지 안 열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복수도 막는다. 그거 무슨 사건 터진 거 아니냐. 한국 탱크 외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지금 뜨거운 여름에 그거 안 나오고 있다 이게요. 그 탱크가 진입해가지고 통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앰뷸런스는 이미 왔다 갔다고 한다. 중국 내란 발생하면 중국 대만 더 경계할 것이다. 그리고 뭐 쭉 그 이 칸이 이 후쿠시마 농산물이 이제 수입하겠다. 확 180도 그냥 바뀐 발언을 하고 있죠. 남태령 농기계 데모대도 다 조져버렸다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이런 쪽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에 아주 귀재이긴 합니다만은 저로서는 그 머리가 둔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뭔가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 상관관계 추론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정리한 거 중에서 강한 군대로 4년임 가려는 시진핑 그 길엔 끝없는 숙청,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4일 날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나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존 컬버 미 중공 그 전문가들인데, 시진핑은 왜 아직 그가 원하는 군대를 갖지 못하냐는 기고문을 통해서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를 했답니다. 군 장용 여전, 실각설 근거 없다. 장예우사는 반기될 이유가 없다.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에 되는 2027년에 확실히 뭘 보여주려고 그럴 거다. 시주석은 천 공직을 군에서 시작한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임인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과는 다르다. 발탁 인사 부패 연루의 인내심을 시진핑이 잃었다. 아랍해범이 준 충격, 시민 시위 사태 때 그 저기 군부대가 어, 그 진압에 동의를 안 했다는 거를 봐가지고, 그래서 미국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 그 다음에 2027년 네 번째 임기 시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것도 상관관계 추론은 한계가 있다. 분석이 해석인지 추론인지 예측인지 좀 분석 이렇게 했대는데, 저는 뭔가 인과관계로 좀 설명이 되는 그런 수준의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 요런 사진이 있는데 손가락 가리키면서 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제가 어저께 동일한 사진을 올린 바가 있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걸 열심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둠의 세계도 존재한다. 아까 일반 정치는 양의 세계고 그 다음에 그 음의 세계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음의 세계에 나와바리를 그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이 두 부부 방송은 이제 그 실제 세계 각국의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로스차일드 금융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공공연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에 모두 돈을 주는 세력이 있다. 이게 금융 세력이라는 거죠. 국민들을 대립 속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또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자가 내 편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들르지 못하고 미국을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것도 아직 있는 것 같고 해석은 아직 안 준 게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급망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방법은 중국과 이 방식과 다를 게 없지 아니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아까 맨 앞에 표현했듯이 조폭 나와바리 그 보호세 이거로 비유하는 게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